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12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총 해외 축구 4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방송은 안 했고 그제 방송은 다행히도 올킬이 나왔습니다. 좀 쓰나미가 있었죠. 축구 최근에 쓰나미가 좀 있었는데 그날 다행히도 올킬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프리미어리그 올버햄튼 대 첼시 경기입니다. 그래서 첼시가 최근에 상승세에 올라와 있고 올버햄튼이 조금 부진했던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는 2승 1무 7패로 역시 첼시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언오버로 봤을 때는 5번의 오버 이제 언더가 5번 나와서 조금 예상이 어렵다. 언오버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울버햄튼의 주전 공격수 히메네스 그리고 수비수 조니가 부상으로 결장이고 이번 경기에서, 그리고 이번에 중원을 책임지고 있었던 주앙 무티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울버햄튼이 4-2-3-1의 전술로 중원에서의 그런 두터운 느낌을 좀 주면서 안정감을 기반으로 이번 시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유효슈팅은 많이 하지만 그게 좀 위협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좀 효율적인 공격은 항상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그런 강한 압박과 중원에서 시작되는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대거 편취하면서 일단 경기 흐름 자체는 첼시 쪽으로 항상 갖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잘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전 공격수 오도이와 미드필더 지예흐 선수가 이제 결장 예정이고, 그 다음에 주전 공격수 폴리시치 선수가 컨디션 조절로 이번 경기 결장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첼시 입장에서는 티모 베르너 선수도 있고 지루 선수까지 해서 공격 부분에서는 물론 결장 예정 선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첼시가 13일날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나왔던 그런 라인업으로 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역시 경기가 3일이 안 되는 71시간 만의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 연속해서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계속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경기를 1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4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언오버는 조금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 둘 중에 강팀은 첼시죠. 첼시의 지금 경기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흐름을 좀 조절해가면서 할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주중 경기죠. 이게 주중 경기에 항상 이변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경기 비록 첼시의 승이 좀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아마 무승부도 좀 배제를 할 수 없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울버햄튼이 홈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2승 2무 2패 6득점 6실점. 그리고 첼시가 3승 2무 1패 11득점 5실점인데, 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울버햄튼 쪽이 프렌을 받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1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1점 정도면 무승부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 프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첼시가 조금 템포를 좀 조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라리가.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대 빌바오. 일단 3위의 레알 마드리드고 빌바오가 12위입니다. 그래서 맞대결 10경기에서는 역시 6승 4무 0패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두 팀의 대결이 생각보다 저득점이 많습니다. 조금 박진감이 있지 않는 경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12월 10일 날 미넨 글라트바흐 챔스 경기에서 복귀한 이제 주장이자 수비 센터백 라모스가 이제 바란과의 그런 센터백 바란과의 좀 둘의 호흡이 잘 맞고 안정감이 좀 올라왔다. 그래서 실점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3경기째 실점이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모드리치와 토니 크로스의 그런 안정감 있는 운영이 상당히 돋보이는 상황에서 다만 이제 미드필더 카세미로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는 나오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에서의 안정을 찾다 보니까 미드필더까지의 안정이 좀 찾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빌바오는 이번 시즌 특별한 보강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군을 활약하고 있는 괜찮은 폼이 괜찮은 2군 선수를 1군으로 콜업을 하면서 나름 땜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주전 골키퍼 우나이 시몬 선수가 선방이 많이 나오면서 빌바오의 뒷문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센터백 알바레스와 그다음 마르티네즈 선수의 그런 안정감도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바오 자체의 실점 자체는 많지가 않죠. 대신 원정에서의 조금 성적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 1승 2무 4패, 6득점 10실점. 그래서 실점도 좀 많고 원정에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통계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홈일 때 홈 기준으로 15경기 연속 빌바오에게 진 적이 없다. 뭐 무승부는 한 적이 있어도 진 적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배당을 봤더니 1.48배죠. 빌바오가 7배인데 이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 승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이거보다는 이 기준점을 봤을 때 3점인데 3점이면 저득점으로 가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빌바오 자체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지금 수비 자체는 완성도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역시 레알 역시 뭐 라모스와 바란의 그런 조합이 안정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빌바오가 득점력에서는 그닥 좋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승리는 레알 마드리드가 하되 좀 점수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좀 가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점 기준이면 한번 언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리에 A 12회 우디네세 대 꼴등 크로토네의 경기입니다. 자, 상대 전적 2승 0무 2패로 뭐 팽팽하고 데이터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리그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우디네세가 홈에서 1.6배당을 받았다. 우디네세가 1.6배냐라는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디네스는 4승 1무 5패를 지금 현재 리그 성적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승부가 적죠. 그만큼 무승부가 적다는 거는 확실히 강팀이 아니면 좀 패배가 또 많죠, 승보다. 그래서 약간 경기 기복이 좀 심한 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말리면 엄청 말리고 잘하면 또 엄청 잘하고 뭐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전 센터백 루이 팅크가 이제 부상으로 결장이 되면서 어느 정도 수비 부분에서 공백이 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항상 이런 기복을 보였던 우디네세가 이번 경기는 실점을 안 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점을 할 것 같다. 클린시트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이고, 누이팅크의 그런 수비에서의 그런 라인 조율이 상당히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부상으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돌아온다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언제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내년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남은 일정에는 누이팅크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원정 크로토네 이제 지난 12월 12일 날 이제 홈에서 스페치아를 상대로 4대1 스코어로 승리를 하면서 드디어 1부 리그 이제 올라온 이후로 1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은 상태일 거고, 하지만 이제 그 주전 윙백인데 마갈란 선수의 그런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마갈란 선수의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크로토네에서는, 그러니까 마갈란 선수만큼의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선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현재는 맞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크로토네가 일부 승격 이후에 초반에는 좀 대량 실점을 4실점을 그냥 밥 먹듯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2실점 혹은 1실점으로 좀 많이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득점이든 실점이든 팀 밸런스 자체가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정 성적 0승 1무 4패 4득점 13실점인데 초반에 실점이 좀 높았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사실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우디네세로 지금 배당을 보니까 딱 어떻게 보면 먹음직스러운 배당인데, 우디네세를 믿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리고 우디네세가 3연승인데 4연승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도 좀 의심이 좀 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크로토네 프렌 쪽으로 보는 게 기본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다. 지금 최근에 크로토네가 이제 승리도 4대1로 승리도 했고, 그리고 우디네스의 3연승도 좀 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조금 크로토네가 좀 해볼만 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경기 기복이 심해서 뭐 무승부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무승부도 크로토네가 2번을 캤고 우디네스도 캤기 때문에 프렌이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크로토네 프렌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경기는 대체적으로 많지는 않아서 조금 잘 추려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들 위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 대 마인츠. 이제 헤르타 베를린이 11위, 마인츠가 17위에 지금 순위에 있고, 상대 전적 3승 2무 5패로 마인츠가 앞서는 상황에서 마인츠가 원정 5경기 연속 다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헤르타 베를린이 부상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결장이 보고된 선수는 딱히 없는 상황이고, 그런 지금 모습이고, 그리고 센터백 보야타, 그다음에 토루나리, 그런 조합의 그 시너지가 좀 좋다. 그래서 보야타와 토루나리의 센터백 그런 시너지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헤르타 베를린은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홈 성적이 좋지 못한 그런 그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잘하는 상황이고, 홈 성적 1승 1무 3패, 7득점 12실점이고, 대신에 이제 공격수 쿠냐가 한 경기를 쉬고 다시 복귀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쿠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마인츠를 보면은 이제 올 시즌 계속 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는 13위였습니다. 근데 현재 17위, 18등까지 있죠. 분데스리가는 현재 13위로, 작년에 13위였고 올해 17위입니다. 그래서 좀 부진한 상황이고, 그래도 해볼만 했던 이제 팀들에게 패배를 했는데, 빌베펠트와 쾰른에 연속해서 패배를 했고, 전력상으로는 마인츠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 두 팀보다는 또 어쨌든 이 두 팀에게도 연속으로 패배를 했다. 그래서 고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에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마인츠가 총력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지만, 특히 후반에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점, 22실점 중에 14실점 이상이 후반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마인츠의 주전 공격수 장신이면서 92점 키가 마테타의 그런 집중되는 공격 루트가 항상 이제 견제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계속 막히는 것들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그래 마테타가 이제 11경기 나와서 7골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마인츠를 먹여 살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헤르타 베를린이 홈에서 항상 그런 못했던 모습들, 그리고 마인츠가 최근 부진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어려운 경기는 사실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인츠 프렌을 가든지, 무승부 사이드를 좀 보고 마인츠 프렌을 보든지, 아니면 마인츠가 이런 다득점을 만들어낸다는 게 좀 수비에서 조금 실점이 많거든요. 후반에 실점도 많고,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에 이제 쿠냐도 복귀를 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2.5 기준이면 한번 다득점도 해볼만 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헤르타 베를린이 홈에서 워낙 지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 단통성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마인츠 쪽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바를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둘 중에 좀 더 신뢰가 높은 거는 오바가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서 한번 조합 픽은 소통방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소통방에 오셔서요, 매일매일 스포츠 조합 픽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스포츠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